네, 반갑습니다. LG화학 배터리 사업부 분사와 주가 고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 유튜브의 순기능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듣는 게 글로 읽는 것보다 편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영상을 접할 수 있고, 아무래도 글로 표현한 것보다는 영상과 음성으로 전달받는 게 훨씬 더 따라하기 쉽고, 그래서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인터넷상에서 소통을 더 높이고 지식의 공유를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튜브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예, 이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 근데 제목은 자극적인데 들어가 보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광고 수익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안에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싫어요를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싫어요를 많이 받으면 채널이 저품질 채널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싫어요 많이 받으면 광고가 안 붙습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광고주다, 근데 싫어요 많이 받는 이런 영상에 내 광고가 붙었다, 그러면 광고까지 같이 욕을 먹고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싫어요가 많으면 광고가 안 붙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이 광고 수익 때문에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이고 뭐 클릭을 하게 만들지만 실제 내용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싫어요를 받을 만한 부분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광고 수익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게, 이런 폐하고 싫어요를 많이 받을 만한 내용을 못 다루는 거, 이게 좀 아쉬워서 제가 어떤 형태로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니까 뭐 광고 수익 같은 것보다는 그냥 옳은 내용을 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LG화학 주가 고점이니까 파세요 그러면 이게 LG화학 게시판에 뭐 알려지게 된다면 싫어요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해야 될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통 글은 검색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검색은 제목으로밖에 안 되니까 안에 내용으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글은 내용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과거에 틀린 거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가지고 공격받고 이런 내용들을 되풀이 하다 보면 장기간 걸쳐서 남에게 이렇게 계속 노출되고 평가받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자랑을 하자면 13년간 글 써가지고 제가 뭐 내용이 많이 맞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로 본다면 제가 조금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LG화학 매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G그룹 지배 구조를 보면 오너 일가가 LG를 지배하고, LG가 전자화학, 하우시스, 생활건강, LG 상사 U 플러스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을, 그리고 LG화학이 이 가칭 LG 배터리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넘어갈 게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이 인적 분할은 LG화학이 과거에 LG하우시스하고 같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똑같이 지분을 쪼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LG가 LG화학을 지배하고 있다가 여기서 인적 분할을 해서 뚝 잘라가지고 LG하우시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라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적 분할이란 것은
LG화학에서 100% 자회사로 LG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뚝 잘라서 이 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적 분할이고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LG 배터리를 100%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 사업부를 그냥 별도 법인으로 독립을 시키는 건데, 그럼 왜 굳이 지분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하고 그냥 한 회사로 갖고 있는 거하고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이랬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 이랬냐면 배터리를 상장을 하려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LG 배터리를 상장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겠다. LG그룹이 과거에 LG전자 스마트폰 할 때 시장에서 1조 원짜리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 돈 다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지들 돈 오늘가 사재 투입했으면 뭐 했겠습니까? 사업을 접었겠지. 근데 남의 돈이니까 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를 굉장히 나쁘게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만 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LG화학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 돈으로 하자니 굉장히 부담이 크고, 남의 돈으로 하자. 그러면 100% 자회사로 가서 뭐 구주 매출 일부 하고, 구주 매출이란 것은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이 배터리 회사가 주식이 1000만 주가 있습니다. 100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LG 배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 300만 주를 구주로, 그러니까 300만 주를 가지고 있던 1000만 주 중 300만 주를 공모 시장에 풉니다. 공모를 받고, 그리고 신주를 한 500만 주를 찍습니다. 이 신주 찍는 만큼은 자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공모주가 열풍이니까 돈을 제대로 시장에서 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100% 자회사를 한 다음에 구주 매출해서 여기서 LG화학이 지금까지 배터리에 투자한 돈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신주 찍어가지고 앞으로 투자할 돈을 시장에서 조달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앞으로 투자할 돈을 시장에서 다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주식은 700만 주가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잘 되면 이 회사의 절반 700만 주지만 경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상의 가치는 자기들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 부담은 없고, 근데 잘 되면 같이 먹는 거 이상으로 자기들이 먹고, 잘못되면 자기들은 뭐 회사 이거 꼬리 자르면 끝나고, 주주들은 그냥 끝장나고, 이런 겁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런 결정을 왜 지금 내렸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항상 의문을 갖고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왜 지금 그랬을까? 주가가 높으니까. 지금 주가가 제일 높으니까. 그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주가가 고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제가 잠깐 썼던 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 글을 2018년 1월 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뭐 LG생명과학 흡수하고 매출 15% 이상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미국 시장 개척하고 전기차 배터리 굉장히 좋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 관심도 받고 그린바이오 분야도 선점할 수 있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 여기서 이제 단기 중기 목표가 도달하고 장기 목표가 60만 원만 남았다. 근데 이거 도달했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저는 60만 원 넘어간 이유는 매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단순히 그렇게 써서 매도다 이게 아니라, 60만 원이면 배터리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 정말 로또 복권 맞을 것처럼 최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가치적으로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버슈팅입니다. 최상의 결과 이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LG화학 배터리 사업은 물적 분할해서 뭐 100% 가져가면 2분기에 깜짝 실적이 났지만 1분기 적자였고 작년 적자였습니다. 재작년도 적자였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흑자가 됐느냐?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이
약간 포장을 한 느낌이 강합니다. 포장이라기보다는 회계적으로 1분기,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 2분기 이때 어떤 앞으로 불확실성, 가동 수율이 떨어지고 가동이 안 돼서 적자가 나는 부분들은 미리 조금씩 반영을 했는데 다행히 2분기에 가동이 제대로 되면서 미리 반영했던 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시 끌어온 게 아닌가. 적자라고 미리 찍어놨는데 가동 제대로 되면서 흑자로 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올해 한 15조 원 정도 매출이 날 거고 영업이익도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날 수 있지만 이전 적자들 생각하면 이게 뭐 특별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적자의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률 개선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가격 조금만 높아지면 삼성 SDI 거 쓰고 CATL 거 쓰고 SK 이노베이션 거 쓰지 파나소닉 거 쓰고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마진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손실 반영분 기저 효과도 있고 적자 나다 흑자 났으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출 15조에 영업이익 1조 5천억 정도 나야 뭐 제조업에서 괜찮네라고 하는 거지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150조 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선반영. 그리고 지금 이미 1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2024년 되면 30조 원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기껏해야 최대한 잘 보더라도 영업이익률 10% 최상으로 잡았을 때 영업이익이 3조 원입니다. 정말 후하게 정말 후하게 쳐줬는데 이 3조 원의 적정 주가가 제조업이니까 시가총액 30조 원입니다. 지금 LG화학의 시가총액이 48조 4천억인데 여기서 뭐 석유화학이랑 생명과학이랑 이런 거 빼면 한 35조가 배터리 가치입니다. 이미 다 반영하고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비쌉니다. 매력 없습니다. 예, 거기다 물적 분할해서 뭐 100% 자회사로 가고 이걸 향후 상장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주 매출로 기 투자분 환수하고 신주 찍어가지고 앞으로 투자금을 만들고 예, 이러는 겁니다. 이럴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낮을 때 이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주가가 한껏 높아졌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다. 그 말은 얘네들조차 지금 고점이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시장이 호황이니까 얼른 물적 분할 해가지고 이거 상장하면 완전히 시장에 있는 자금 다 빨아버리겠네? 예, 공모시장이 호황이 아니라면 이런 거 결정했겠습니까? 2012년에 이미 분사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공모시장이 엉망이니까 안 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재투자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좋은 거야 뭐 사람들한테 위험 감수해라 대신에 수익을 공유하기 이게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데 자금 조달의 기능인데 이거는 어, 혜택은 우리가 같이 보고 리스크는 너네들만 져라 이거니까. 그래서 주가 상승은 불가능하고 LG 배터리 자체는 이미 고가라서 매력이 없고 그러면 이거 상장할 때 공모 받아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들어옵니다. 돌아오고 매력 없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더 매력이 없는 게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LG화학 시가총액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물적 분할하면. 예, 그래서 주가 상승과 공모주 열풍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주식 장사하겠다는 계산이다. 배터리 전망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전기차 확대돼도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벤처가 어떤 엔진 잘 만드는 회사에 엔진을 갖다 씁니다. 고급 브랜드인데. 근데 중국의 뭐 예를 들면 뭐 지리 자동차 이런 애들도 이 엔진 전문 업체로부터 엔진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벤츠랑 똑같은 엔진을 쓰고 있다 광고를 합니다. 벤츠의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결국은 내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처럼 거기다 테슬라도 배터리 데이에서 필연적으로 내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전문 회사들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LG화학이 선택해야 될 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랑
아니면 뭐 어떤 대형 자동차 업체하고 완벽하게 지분 공유하고 제휴해가지고 그쪽 배터리만 만드는 거야. 두 개인데 두 가지 모두 지금 주가를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그 시나리오대로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 주가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백한 악재입니다. 주가 고점을 이용해 가지고 분사 후에 대규모 공모를 할 거고 높았던 LG화학 주가로 인해서 공모주 차약 열풍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모 시장도 좋으니까. 고가의 신주 분양하고 구주도 매출하고 구주도 팔고 그래서 투자금 회수해버리고 대규모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배터리에 그냥 들이받는데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주들이 본다. LG화학은 투자금 회수했으니까 피해 안 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미 무너졌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고 빨리 매도하셔야 됩니다. 반등할 때 매도하시든지 떨어질 때 그냥 같이 그냥 던지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LG화학과 이 신설하는 LG배터리의 주가는 모두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어쨌든 가격이란 건 수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수급 매수하는 쪽 운용사들은 배터리주에 투자하는데 지금 LG화학을 배터리주로 보고 투자하는데 신설법인이 생기면 이거 공모하고 나면 이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LG화학 주가 박살납니다. 그리고 신설법인 대규모 공모하면 주주가치 희석되니까 이 주가도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LG화학 배터리 사업 성장 수혜에서 LG화학은 벗어납니다. 자회사로 갔으니까. 그리고 신설법인 둘 다 모두 투자 매력이 없고 외부에서 배터리 자금 조달해서 LG그룹은 뭐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하는 거니까 자기 돈 투자했듯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 자체도 전망이 좀 더 불투명해지고 이렇게 LG그룹의 주식 상사로 인해서 LG화학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 LG화학 주가는 뭐 여기서 등락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고 월봉 흐름에서 보면 강한 파동 이후에 뭐 똑같이 되라는 법은 없지만 LG화학 주가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년 차에 올라간 거 여기서 물리면 얼마나 고생해야 될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물리면 두산중공업 19만 원에서 물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석유 시대도 저물고 있고 LG생명과학 뭐 특별한 건 내놓은 거 없고 뭐 동부팜 한농 인수한 거 그거 조금 활용하면 되는데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반감이 크기 때문에 안 되고 배터리는 앞으로 경쟁 치열한 데다가 자기 돈 아니니까 설렁설렁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LG화학은 매도해야 된다. 지배구조 개편에서 LG화학 분사해서 100% 자회사로 가는데 배터리 사업부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가면서 기저효과가 조금 보인다. 그리고 물적 분할해서 100% 자회사 한 다음에 공모해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서 앞으로 투자하겠다. 기존 투자금도 회수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잘 되면 같이 누리고 잘못되면 너네만 피해보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명백히 악재고 하락할 수밖에 없다. 애당초 이런 결정을 한 게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 정도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싼 게 악재인데 여기다가 이런 짓까지 하니까 주가가 좋을 수가 없다.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